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방산이 건국 이래 역대급 사상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방산 수출액 1, 2위는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무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기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죠. 현재 방산 시장에서 두 나라를 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점차 그 속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국가의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때 기존에 운용하던 무기체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에 기반하여 개발하기에 방산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파생형 무기는 오히려 개발국가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해당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 방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100% 국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상 미국과 러시아제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환이 수십 년간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방산 시장을 양분할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도 꾸준히 늘어 현재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최근 한국 무기에 기반한 파생형 무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한국 역시 군사기술을 선도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생 무기로 K9 차체를 사용한 폴란드의 크랩, 천무의 발사대에 폴란드제 트럭을 사용한 호마르케이 K9을 사실상 그대로 베낀 튀르키예의 프르트나 자주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얼마 전 K2 전차의 파생형인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튀르키예 방위사 업청의 할로케르긴 청장이 알타이 전차의 첫 양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1차 양산 물량은 한국산 파워팩이 탑재된 250대로 우선 튀르키예군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튀르키예의 알타이를 유럽 각지로 수출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괴르긴 청장은 알타이 전차 수출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업체 BMC에서 제작되고 있는 알타이 전차가 현대전 환경에 맞게 개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유럽 시장에서 K2 전차의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이 튀르키예와 K2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당시 독일을 제치고 따낸 수출 계약을 따낸 것은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 뒤 튀르키예의 신형 전차 알타이가 공개되자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K2 전차를 판에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K2를 그대로 베꼈던 것이죠. 당시 계약 내용은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튀르키예가 이를 어기고 K2 복제품에 가까운 전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로템은 많은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원천 기술을 헐값에 넘겨주고 너무 쉽게 경쟁자를 만들어준 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K2 전차가 이제 막 유럽 시장에 발을 내디딘 시점에서 K2를 베낀 알타이 전차가 수출에 나서게 된다면 K2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산 선언과 함께 공개된 알타이 전차의 스펙을 살펴본 군사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K2의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는 120mm 주포와 1500마력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3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2500마력 파워팩도 아시다시피 한국산입니다. 이번 초도 양산분에는 K2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HD현대 인프라코어의 DV17K 엔진과 S&T의 EST15K 변속기를 결합한 한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파워팩을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알타이 전차의 양산이 끝도 없이 늦춰졌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의 냉각장치를 통합한 것으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수출을 거부하며 생산이 한없이 지연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양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튀르키예에선 시제품에만 적용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파워팩으로 양산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개발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강국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에서도 1500마력급 파워팩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튀르키예에서 뚝딱 만들어내고 싶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알타이가 K2를 베꼈다고 하지만 여러 면에서 동급의 전차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무게는 65톤으로 K2보다 10톤이나 무거운 데다가 수동 장전 방식이기에 탄약수까지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최신 전차 트렌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개되는 차세대 전차의 컨셉안을 살펴보면 50톤대로 무게를 감량하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승무원을 3명까지 줄이는 설계를 가지고 있죠.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에 기반했으면서도 기존 전차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양산 시기까지 늦춰지는 바람에 시대에 완전히 뒤처진 전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전차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유기압식 현수장치는 비능동 방식인데 반해 K2 전차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보기륜 하나하나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종하는 방식으로 전차의 각도를 기울이거나 높여 일반 전차보다 큰 사격 각도를 만들어내거나 궤도의 접지면을 조절할 수 있어 K2 전차가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엔진을 사용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두 전차의 기동성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데요. 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의 시제품만 있었을 때부터 전차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 오만 전차 사업에 참여해 K2와 경쟁을 벌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막 주행 테스트에서 달리던 도중 멈춰버렸고 다시 출발하지 못해 그대로 평가에서 탈락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이때 알타이 전차의 심각한 고장이 발생해 아예 파워팩을 드러내야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K2 전차는 해당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하고 사업 최종 협상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K2 전차의 독일제 변속기가 독일의 중동 무기 금수 정책에 걸리는 바람에 본계약 직전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알타이 전차가 K2 전차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알타이 전차의 양산 소식으로 오만 수출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알타이 전차에는 엔진과 변속기 모두 한국산인 파워팩이 탑재되어 있지만 정작 K2 전차에는 엔진만 국산인 혼합형 파워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500마력에 달하는 막대한 출력을 감당해야 하는 변속기는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죠. 이 변속기까지 국산으로 대체해 진짜 100% 국산 전차를 완성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을 추진했었는데요.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1500마력 변속기는 당시 개발 운용 시험 평가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으며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었지만 돌연 까다로워진 양산 내구도 평가에서 탈락하며 국산화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파워팩 국산화가 무산되나 싶었는데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알타이 전차에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어 야전 내구도 시험 평가를 치렀고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실주행 방식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테스트했고 약 8개월 동안 튀르키예 사막을 달리게 하며 내구도를 정밀 검증했습니다. 테스트 내용은 비공개로 정확히 얼마나 달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수천 km를 달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소 정비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곤 계속 주행하며 단 몇 달 만에 K2 전차의 수명 주기인 9600km의 50% 이상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국산 1500마력 변속기는 사막을 수천 킬로미터나 주행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사소한 고장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국내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다이나모 시험평가 기준인 320시간, 9600km 무고장 주행 이상의 성능이 입증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조용히 치러진 시험평가도 무사히 통과했었는데요. 제조사인 S&T 중공업과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진행한 비공개 시험평가에서 국산 파워팩이 내구성을 증명했다는 사실이 방사청 국정감사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입회 아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비밀리에 시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결함 없이 323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며 내구성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테스트는 본래는 320시간이 기준이지만 끝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 3시간을 더 돌렸다고 하죠. 이처럼 국산 파워팩의 성능은 이미 확실한 검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총 1000대에 이르는 전차 양산 계획 중 초도 물량 250대 전차에 탑재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K2의 4차 양산분과 폴란드에 수출되는 K2PL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2의 국산 파워팩이 탑재된다면 독일제 변속기가 발목을 붙잡았던 오만 수출 역시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튀르키예는 알타이에 탑재된 한국제 파워팩을 급한 대로 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떼어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은데요. 알타이 전차의 양산을 발표함과 동시에 튀르키예는 향후 BMC에서 설계한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바투 파워팩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화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지만 튀르키예의 행보를 보면 자국 무기에서 한국색을 급히 지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전부터 알타이 전차를 자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의 짝퉁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K9을 라이센스 생산한 T155프르트나 자주포 역시 튀르키예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자주포라 주장하며 꾸준히 수출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원조 K9에 밀려 번번이 수출에 실패하고 있기에 같은 전철을 밟고 싶지 않은 것이죠. 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로 유럽의 방산 강국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고리타분한 설계에 사실상 K2 전차의 열합판이라 할 수 있는 알타이 전차가 제대로 된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또한 지나치게 늘어난 개발 기한 때문에 폭등한 대당 가격도 알타이 전차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 터키 방산업계 전문가는 알타이의 생산 비용이 대당 3천만 달러 약 4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K2 전차는 물론이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보다 높은 수준이죠. 본격적인 수출을 선언했지만 아직 뚜렷한 수출 성과가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의 전차 교체 사업에서 알타이 전차 수출 양해각서를 맺고 수출에 성공한 것처럼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한국 역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그것을 간과하고 첫 술에 배부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를 반면교사로 삼아 K방산은 더욱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가다듬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